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엉엉 울고 있었죠. 그때 한 도인이 다가와서 이 청년을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듣고 밤하늘에 뜬 달과 별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청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청년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도인이 바로 이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힐링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죠? 이 힐링이 시대의 화두가 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인 영화가 어떻게 우리 영혼의 처방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왜 이렇게 다들 힐링하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치유의 도구가 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힐링 무비라는 실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진짜 치유란 과연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까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정말 어딜 가나 힐링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치유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건 뭐 거의 거대한 산업이 됐죠. 힐링 마을이나 힐링 센터 같은 건 물론이고요. TV 프로그램, 스포츠, 심지어 힐링 베개, 힐링 팔찌, 힐링 생수까지 나왔어요.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이 힐링이라는 말이 스며든 것 같아요. 마치 현대인의 가장 큰 숙제는 오직 힐링인 것처럼 보일 정도라니까요. 그럼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병든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시계에 쫓기고 회색 시멘트 건물 안에서 쉴 틈 없이 일하잖아요. 기껏 휴가를 가도 사람들의 치익이 일수고요. 이렇게 자연과 멀어진 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힐링이란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렇게 지치고 병든 우리 마음을 원래 건강했던 그 상태로 되돌리는 모든 과정을 힐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정의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영화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영화예요. 이번에는 영화가 어떻게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우리 마음을 비추고 또 치유하는 강력한 거울이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린 이미 영화의 치유 능력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 확 풀고 싶을 때 액션 영화 보잖아요. 또 연인과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요. 영화는 우리를 울고 웃게 하면서 감정을 풀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영감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힐링 활동인 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냥 이렇게 영화를 즐기는 것과 이걸 체계적인 심리 치료로 활용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영화의 힘을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치료의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드디어 힐링 무비 프로그램의 속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영화 한 편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힐링 무비 프로그램은요, 그냥 영화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로 마음의 문을 열고요. 두 번째, 심리도식 치료라는 걸로 내면의 깊은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집단 심리 치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모델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삶의 덫이라는 겁니다. 심리도식 치료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경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린 부정적인 패턴 같은 거예요. 마치 내 무의식 속에 숨겨진 수학 공식처럼 평생 나를 비슷한 실수로 이끄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한다거나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며 늘 실패를 예상한다거나 혹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는 것들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영화 속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삶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걸 보면서 저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하고 내 안의 문제를 딱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이 집단 심리 치료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집단은 거울로 둘러싸인 반과 같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여러 각도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얻게 되는 아주 강력한 공간인 거죠. 자, 그럼 이 치료 과정에서 영화를 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지금부터는 영화를 치료의 도구로 활용하는 2가지 핵심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일상에서도 한번 써먹어 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는 2가지 핵심 기술, 바로 연합기법과 분리기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여도 내용은 간단해요. 연합기법은 주인공한테 완전히 감정이입해서 예를 들어 주인공이 성공했을 때 그 짜릿한 성취감을 내 것처럼 흠뻑 느끼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을 극대화하는 거죠. 반면에 분리기법은요, 좀 고통스러운 장면을 볼 때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객관적으로 저 인물은 저런 상처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고 분석하면서 보는 겁니다. 내 안의 트라우마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요.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는 셈이죠. 자, 이제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이 치유 여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 철학적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에도 계속되는 진짜 이야기 말이죠. 힐링 무비 여정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영화 속 이야기, 즉 무비 스토리에서 출발해서 그 이야기를 거울 삼아 내 안에 들여다보는 나의 이야기, 즉 마이 스토리로 넘어오고요. 마지막에는 집단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이야기, 아워 스토리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나만의 새로운 드라마를 써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단순히 기분이 좀 나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오랫동안 올가매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로 안내하죠. 초월 심리학자인 켄 윌버는 이걸 수미리티, 즉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온전한 나 자신을 다시 기억해내는 위대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여정의 끝, 궁극적인 힐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마음의 문제 몇 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전부 온전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자료의 저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이 모든 치유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문장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를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로만 볼 게 아니라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보던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롭게 보라는 거죠. 어쩌면 영화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 거대한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의 천국을 발견하라고 말이죠.